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2차 곡선에서는요, 이 2차 곡선이라는 건요, 어떻게 되냐면요, 포물선, 그리고 타원, 그리고 쌍곡선에 대해서요, 2차 곡선에서 배우고요. 2차 곡선은 토탈 4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고등과정에서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이 원가징이요. 이 4개가 2차 곡선입니다. 그리고요, 얘네들, 이 3개를 여기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곡선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유래 같은 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이제 좌표축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x, y에 관한 매차식으로 2차식으로 표현되는 식들. 그 대표적인 게 요 4가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포물선부터 들어갈 건데요. 이 포물선의 정의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의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포물선에서요, 이 포물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평면상에서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고정된 점이 있어요. 이 정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고정된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요,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를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얘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리가 같다라는 건 얘하고의 중점이 요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여기 어딘가에 거리가 같은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점들을 모아가지고 쭉 연결해 봤더니요,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좌표축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표축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요, 제가요, 좌표축을 설정을 할게요. 얘를 X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축이고요, 얘를요, Y축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얘를 Y축이다,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요, 몇 가지 용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 정점 있죠?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초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초점이요. 그래서 기호로는요, F라는 이 기호를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포커스 포인트라는 용어에서 대문자를 따온 거예요. 초점이라는 뜻이고요. 이 초점은 왜 초점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타원,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요, 빛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을 쏴요. 빛을. 그럼 이 빛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냐면 이 초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트를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이 빛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냐? 항상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포커스 포인트다. 빛이 모이는 지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꼭지점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이 정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준선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축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얘를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이 점을요, 제가요, 뭐라고 부를 거냐? P라는 점이다. 이 점을요. 그리고 X, Y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점을 H라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니까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이 F하고요, 이 P, 요렇게 F, P의 길이와 누구하고 똑같냐면요, PH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PH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초점의 좌표를 제가 얼마라고 놓을 거냐면요, P, 0이다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요,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식으로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FP의 길이를 구하면요, X에서 X좌표를 뺄 거니까요, X-P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그 다음은요, PH니까요, 이 X가 의미하는 게 요만큼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X예요. 얘가 X입니다. 근데 얘가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이 준선의 방정식을 x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p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시면요. 얘가 x 플러스 p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제 식정리 들어가서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얘를 양변 제곱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얘를 제곱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p x 플러스 p제곱이 됩니다. 동일한 식을 다 지워주시면요. x제곱하고 x제곱 지워지고요. p제곱 p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식을 정리하니까 누가 나오게 되냐? 이 y제곱은 4px라는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포물선의 얘를 기본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식만 보고도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딱 보고서 누구 파악하셔야 되냐?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형 방정식에서 세 가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요. 이 초점이요. 초점은요. 여기에 있는 이 p 값이 초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요. 이게 y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y가요. y가 두 개가 곱해져 있고 얘가 x입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x 좌표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점은요 p, 0이 되는 거예요. y, x, x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같아진다. 둘 다 양쪽이 2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p, 0이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방정식은요. 항상 꼭지점이 어디인 상태냐면요. 원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어디가 되냐? 원점. 0,0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요.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p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선의 방정식은 x 이꼴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정의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모르시면요.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일단 정의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 외우셔야 되고요. 한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식을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제곱은 4px라는 이 식 자체가 기본형 방정식이고 이거에 대한 정보, 이 식을 보고서 세 가지 초점 파악해야 되고요. 꼭지점 파악해야 되고요. 준선의 방정식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요 내용이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요. 이 P의 부호에 따라서요. 그래프 모양은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P의 부호, 다시 말하면 초점의 부호입니다. 이 초점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는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프는 항상 어디로 희게 돼 있냐면 초점 쪽으로 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P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 그러면요. 이 포물선은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요. 이 P가 양수예요. 양수면 어느 쪽으로 그래프가 희게 되냐면 초점이 있는 방향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희게 됩니다. 이거를 식으로서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P의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요, 이 그래프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희게 돼 있냐? 초점이 있는 방향으로 그래프는 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초점이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희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본형 y제곱은 4px라는 이 식 안에서 그래프는 또다시 p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 초점을요, 요번에는요, Y축 위로 가져가겠습니다. Y축 위에 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점을요, Y축 위로 가져가겠습니다. 정의는 다 똑같습니다. X축하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을요,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여기로 가져갈 거예요. 이 평면상의 한 정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이 점과,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습니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물론 얘가요,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쭉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이것도요,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얘를 초점이라고 보고 F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 F는요, 어떻게 되냐면 Y축 위에 있으니까요, 0,P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의 자치를 구할 거고, 이 P라고 보고요, X, Y,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요, 얘는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Y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준선의 방정식을요. 그러면 여기가 F, P,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H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PF의 길이하고요,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냐면요, PH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PH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PF는요, X에서 X좌표를 빼겠습니다. Y에서 Y좌표 빼시면요, Y-P 전체의 제곱, 여기다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얘가 Y에서 P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요. 그리고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하시면요, X제곱 플러스,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PY. 그리고 여기가 P제곱이 되고요. 여기는요,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겠습니다. X제곱 지우겠습니다. 아니, Y제곱 지울게요. Y제곱, 그리고 P제곱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이 X제곱은 4PY라는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얘를 기본형 방정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기본형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요,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냐, 세 가지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얘를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식을 보고서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초점은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요, XX라고 보시면 돼요. XX요. 그 다음 여기는 얘가 Y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Y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Y좌표. 이 P는 Y좌표입니다. Y좌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0,P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요. 기본형 방정식은 꼭지점을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냐면요, 원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요, Y는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요, 이 두 가지가 그려집니다.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요, 이 그래프가요, 두 가지로 바뀌게 되고요. 얘가요, 만약에 P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양수다. P의 부호가 양수다. 그래서 P가 양수인 상태의 그림은요,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X축, Y축 이렇게 잡고 P, 초점의 위치가 Y축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양수가 나와요. 그래프는 항상 어디로 휘게 되냐? 초점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초점 쪽으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만약에 P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래프는요,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음수니까 이쪽에 초점이 있겠죠. Y축선상에. 그리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근데 식을 보고서 여기서도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도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요. 이 X제곱은 4PY 이걸 가지고서 세 가지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초점이 어떻게 돼, 꼭지점이 어떻게 돼,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그림도 이 P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가 그려진다. 그래서 전체 그림은요, 기본형 그래프는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림이요. 그러면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형 그래프가 나왔고요. 이 곡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 보고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이
이 점의 좌표, 이 점을 뭐라고 줬냐면 A라는 점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요,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그럼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좌표를 빼겠습니다. X에서 X 좌표를 뺄 거예요. 그 다음에 Y에서 Y 좌표를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얘 빼시면요, 절대값 x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식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또 동일한 거 지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y제곱은 누구라고 쓸 수 있냐? 8x다 이렇게 식을 세워낼 수 있고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3페이지요. 3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요, 좌표 평면 위에다가요, 제가요 4,0이라는 점을 찍어 볼게요. 4,0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x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x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지나갑니다.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이 P라는 점의 좌치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림을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는 게 보여요. 얘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요, 제가요, P라고 부를 거고요, X, Y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요쪽에서 요쪽까지 연결한 길이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이 길이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요, 이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4,0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죠? x에서 x 좌표를 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러면 x에서 x 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할 거고요. y에서 y 좌표를 뺀 다음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지금 이만큼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 주시면요, 절대값 x 플러스 2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곱하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면요, x제곱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요, y제곱은 얘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요, 12x. 그리고 얘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과 같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 푼 거예요.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정직선이 있어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이 포물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이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을 할게요. 기본 예제 2번이요. 식으로 파악하는 건요,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 이거 나중에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냥 식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거요, 그냥 기본형을 통해서 식 바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정의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정도만 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있는 기본 예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y제곱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8x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세 가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형에서는요, y제곱은 4px라는 이 기본형에서는요, 초점, 꼭지점, 그리고요, 준선의 방정식 이 세 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4p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px가 됩니다. 그러면 초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초점은요, 얘가 y 두 개죠. y 두 개, x가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는요, x 좌표예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를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형식 y제곱은 4px라는 식은요, 꼭지점을 어디로 가지고 간 거냐면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이 준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단순한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y제곱은 마이너스 16x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형 이 방정식에서 세 가지 초점, 꼭지점, 준선의 방정식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4px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4px입니다. 그러면요.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초점은 이렇게 됩니다. y 2번 나왔죠? x 2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4,0이 됩니다. 4,0이요. 준선의 방정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원점 0,0이 되는 거고요. 준선의 방정식은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선의 방정식은 x = 4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장 더 넘길게요. 한 장 넘겨서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이거는 식을 보고서 뭘 한 거냐면요. 초점과 꼭지점 준선의 방정식을 뽑아낸 겁니다. 이제 역으로요. 이 초점하고 준선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 다음에요. 준선의 방정식이 어디냐면요. 이 준선의 방정식이요. x = 3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요. 이거는 지금은 이 기본형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얘를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이 뒤에서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평행 이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냐면요. 얘하고 얘 x좌표죠. 얘 x좌표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십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초점의 x좌표 있죠. 초점의 x좌표 그리고 준선의 x좌표 있죠. 그거를 2로 나눕니다. 이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리고 현재 얘가 0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0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0이 맞춰져 있죠. 이거를 정리하니까요. 누가 나와요? 0,0이 나옵니다. 그럼 0,0이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얘가요. 얘가 꼭지점이면요. 기본형식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얘가 꼭지점이니까 y제곱은 4px라는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p의 좌표 나왔죠?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요. y제곱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2x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앞에서 이 1페이지, 2페이지에, 아니 3페이지에서 풀었던 이 기본 문제들이요. 이거 그렇게 풀 필요 없거든요.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게 보이면요. 그냥 공식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y제곱은 4px라는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는 게 자체 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초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0,2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나왔냐?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얘가 기본형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y좌표 나왔죠? 그러니까 얘 y좌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초점의 y좌표하고요. 준선의 y좌표를 더합니다. 얘를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꼭지점의 y좌표가 돼요. 항상. 그러면 여기 0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0,0이 나옵니다. 꼭지점이요. 0,0인 케이스예요. 그럼 얘는 기본형 방정식입니다. 초점이 y축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형식이 x제곱은 4py라는 이 식이 만들어져요. 초점이 y좌표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초점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x제곱은 2분의 1 대입하시면요 2y라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가지고 요번엔요 이거랑 관련된 기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을 이 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네요.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중심을 초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1,0을 누구로 하는 거냐? 초점으로 본대요. 1,0을요. 그리고요 꼭지점이 원점이랍니다. 0,0이요 꼭지점이래요. 0,0을 꼭지점으로 볼 겁니다. 그랬을 때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K,1을 지난답니다. 여러분은요, 이걸 보시면 돼요.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그럼 얘는요, 기본형이 돼요. 기본형이요. 포물선의 기본형 방정식을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자체 방정식을 뽑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죠. 초점의 좌표가 1,0이니까 얘가 어디 x축 선상에 있습니다. 초점이요. 그럼 얘의 기본형 y제곱은 4px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누가 나오게 되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얘가 k,2라는 점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럼 y에다 2 대입하고요. x에다가 k를 대입하시면요 k는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요 그냥 공식 쓰시면 됩니다. 기본형 꼭지점이 원점인 형태예요. 그러면 두 개, y제곱은 4px냐 x제곱은 4py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초점의 위치를 보고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원점이랍니다. 꼭지점이요 원점이래요. 이런 포물선이요 두 개가 있대요. 그 두 개가요 어디를 지나냐? 2,4를 지난대요. 꼭지점이 원점인 기본형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게 되냐? y제곱은 4px라는 이식과 그리고 x제곱은 4py라는 이식 두 개가 나옵니다. 꼭지점이 원점인 형태예요. 이 안에서 이 p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 p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얘가 2,4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여기 16이다, 8p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p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뽑아냈네요.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 하나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서요, 얘가 2,4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에 2 집어넣을 거고요. y에 4를 대입하시면 16p가 됩니다. 그럼 p의 값은요,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p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x제곱은요, y라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공식 그냥 바로 써가지고요.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게 보이니까, 가르쳐줬으니까. 아니면 내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초점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리고요, 준선의 방정식이요, 준선의 방정식이 x 이꼴 3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초점 f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일단은요, 꼭지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겠습니다. 얘랑 얘랑이요. 원점이라는 게 보여요. 꼭지점이요. 그러면은 공식 쓰시면 돼요. y제곱은 4px라는 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 초점은 그냥 x일 테니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2x가 돼요. 도형 문제니까 이 2차 곡선은요. 이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상황 자체가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초점의 좌표가요. 1, 2, 3 여기를 초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는 어디로 희게 돼 있냐? 초점 방면으로 이렇게 그래프는 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답니다. x 이꼴 3이 이렇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 얘가 초점이고요. 그리고요, 준선의 방정식이 x 이꼴 3이요. 여기가 하나, 둘, 셋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초점 F를 지나고요.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걷대요. 그래서 여기를 B하고 C라고 이렇게 잡고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잡는답니다. 이 점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형 만들겠다는 거죠. 삼각형이요. 다음과 같은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이 길이만요. 여기는 6이라는 게 확보가 됐으니까요. 그럼 이거 X좌표 알죠? X좌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Y값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Y제곱은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Y값은요 뿔마 6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의 길이를 12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6으로 볼 수 있고요. 초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Y축에 평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이 A라는 점은요, 이 x 이꼴 3인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그래서 얘를 구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얼마나면 여기가 6이죠. 요만큼의 길이가요. 여 밑에 길이도 6. 그러니까 얘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6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7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36이 나오네요. 36. 평행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형 방정식 누가 있냐면요.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있습니다. y제곱은 4px예요. 그럼 이 식이 주어졌을 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얘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초점,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 요 세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제가요, x축 요렇게 잡고요, y축을 요렇게 잡겠습니다. p를 양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그만하게 여기다 그릴게요, 요렇게요. 그럼 꼭지점이 원점인 형태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요.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물론 식으로서 여러분들 뭐 다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얘가 Y 대신에 Y-N이 대입되고, X 대신에 얼마 X-M이 대입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죠. 그러면 얘가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N만큼이요.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포물선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런 포물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최초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요, 이 y제곱은 4px예요. 이 정보도 모두 다 평행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기본형 그래프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정보, 초점, p,0입니다. 그리고 꼭지점, 원점입니다.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 x 이꼴 마이너스 p입니다.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평행 이동과 동시에 이 정보들도 다 같이 어떻게 되냐, 평행 이동이 됩니다. 이 정보들이요 평행 이동이 돼요. 그래서 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초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식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를요 암기를 하시면요, 얘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요, 여기 들어가는 이 평행 이동된 정보는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면 이게 오히려 더 헷갈려지고요.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거리 개념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달달달달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암기 하나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평행이동이 돼가지고요,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식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준선도 따라서 평행이동이 이렇게 될 거예요. 항상 평행이동의 단서는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꼭지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설정을 하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m,n이 꼭지점입니다.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의 단서예요.
꼭지점이요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요 누구를 이용해서 거리 개념으로요. 거리 개념으로 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P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P만큼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는 초점이 돼요. 하나는 초점이 되고 하나는 누가 되냐 준선이 됩니다. 거리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P만큼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왜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테니까요. 그럼 이렇게 파악해서 이 정보들을 읽어내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한다고 해서 얘가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보고서 P만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초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초점이요. 얘가 m,n이죠. 근데 P만큼 오른쪽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초점의 좌표는 m 플러스 P, n이 되겠죠. 얘가요. 초점은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가면 되니까요. 그럼 꼭지점은요. 이게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고요. 꼭지점은 m,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준선의 방정식은요. m을 기준으로 해서 P만큼 빠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x는 m-p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거리 개념으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워봤자 어차피 다 까먹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P만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걸 기억하시면요. 까먹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은요. 그냥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고서 거리 개념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요. 이걸 무난히 하실 수 있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평행 이동이 된 식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세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 꼭지점, 초점,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풀기 전에 밑에 박스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걸부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y제곱은 4px라는 식이 있어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요. 이 꼭지점이 원점이고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P, 0이고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p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평행 이동이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가요. y-n 전체의 제곱은 4p 누가 되냐면요. x-m이 됩니다. 이거는 평행 이동이 된 식이에요. 이 평행 이동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됐는지 그것부터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게 되냐면요. 얘가 0이 될 때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한 단서가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돼요. 얘가요. 그러니까 누가 꼭지점의 좌표냐? m, n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럼 m, n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리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m, m을 기준해서 P만큼 더하면 그게 초점이 되는 거고 P만큼 빼주시면요 그게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꼭지점 그냥 파악이 가능하죠. 얘가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니까요.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거리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평행 이동을 시켜도요.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요. 4p. 평행 이동을 시켜도 x 앞에 있는 이 개수 이 4p. 이건 평행 이동을 암만 해봤자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x의 개수는요. 평행 이동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파악할 수 있냐면요. 이걸 이용해서 4p 누구 초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초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요. 누구를 보는 거냐면요. 얘를 보는 겁니다. 4p 초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라는 걸요. 2요. x 앞에 있는 개수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럼 초점이 2인데요. 이걸 좌표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리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P를요. 거리 개념으로. 얘가 꼭지점이고 오른쪽으로 2칸.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요. 그리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2칸. 여기에 준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파악하시면 되니까 꼭지점 파악했어요? 초점 파악해 볼게요. 이 초점은 얼마가 되냐? 요게 되면 되겠네요. 초점. 초점은요. 0,1이 되겠네요.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2였죠?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더 가면 되니까 준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요. 식에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들 먼저 평행 이동된 양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점만 알면 돼요. 이제. 근데 초점을 이 x 앞에 있는 개수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평행 이동을 해도요. 그냥 그걸 보고서 초점이 2,0이었다. 원래는요. 근데 이거를요. 좌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리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만큼 더하면 초점이 나오고요. 이만큼 빼면 준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은 4y라는 식을요. x축 방향으로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이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요.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초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 이 초점의 좌표는요. 얼마? 1,c라는 점이 나왔답니다. ABC의 값을 구하랍니다. 식으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x-a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4, y-b가 되겠네요. 그럼 a 값 잡아낼 수 있네요. a는 1입니다. a가 1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면 되냐?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초점의 좌표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초점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 식에서요. 꼭지점 잡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요. 꼭지점은요. 1,-2가 꼭지점입니다. 1,-2가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평행 이동을 시켜도요. 누구를 바꿀 수 없냐? x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4, 1입니다. 얘가요. 초점의 좌표는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이 아니라 위로 가야 되겠네요. x제곱은 4py니까요. 이거는 y좌표를 의미하네요. 그럼 여기서 한 칸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초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준선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초점의 좌표는 어디가 되냐면요. 1,-1이 초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준선의 방정식이요. x = 4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일단 얘가 기본형인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꼭지점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꼭지점을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여기 x좌표 보이시죠? 그러면요. 이 초점의 x좌표하고요. 초점의 x좌표. 그리고요. 준선의 x좌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y좌표 있죠. y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꼭지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꼭지점은요. 어떤 정보를 가르쳐주냐?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얘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로 나누시면요. 1 나옵니다. 1,3이 꼭지점이에요. 이 꼭지점이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라고 그랬습니다. 얘가요.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 이동의 단서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요. 식을 세워볼까요? y-3 전체의 제곱은 4p. 그 다음에
x-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거리 개념으로 초점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개념으로요. 1,3에서요 어떻게 해야지 마이너스 2,3으로 갈 수 있냐면 3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3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요 식이 나오겠네요.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초점까지 한 번 더하고 빼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거리 개념으로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는요 초점의 좌표가요 2,0입니다. 초점의 좌표가요. 그리고 꼭지점 얘가 초점이고요. 요번엔 꼭지점이 주어졌습니다. 꼭지점이 1,0이랍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래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누구냐?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입니다. 얘가요. 그러면요 지금 얘를 보고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꼭지점이 1,0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2,0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서 y 제곱은 4p x-1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거리 개념으로 플러스 1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플러스 1했다.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4x-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방정식은요 3개가 있어요. 3개요. y제곱은 4px요. 그리고요 x제곱은 4py요. 얘를 기본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이요. 얘가 기본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3가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지점, 초점, 준선의 방정식이요. 그리고 나서요 얘를요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요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표준형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를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평행이동된 식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y-n 전체의 제곱은 4p x-m이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이에요. 그리고요 x-m 전체의 제곱은 4p 그리고 y-n이다. 이거는 평행이동된 식입니다.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이에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죠. 그럼 이 평행이동된 식에서요 여러분들도 3가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꼭지점 그리고 초점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요. 애우는 게 아니라요 이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는 누가 가지고 있냐? 이 꼭지점이 가지고 있어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요. 그리고 이 p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거리 개념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준선의 방정식도 거리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얘를 전개를 합니다. 얘를 전개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일반형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일반형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10보니까요 얘는 y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은요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다 이렇게 봅니다. 얘는요 이 식을 정리하시면 여기 x제곱 만들어지고요 y제곱은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모양은 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하고 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이 축의 방정식이요. 얘를 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축이라고 해요, 얘를요. 축이 X축에 평행한 형태냐, 아니면 Y축에 평행한 형태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위에 있는 이 식은요, 축이 어떻게 되냐면요, X축에 평행한 형태입니다. 문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X축에 평행한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럴 때는 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Y축에 평행한 형태입니다. 얘가요. Y축에 평행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반형 방정식은요. 이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초점에 대한 정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이 일반형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가 보이니까요. 원 공부하셨을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일반형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의 일반형 방정식에서는요, 정보가 안 보여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요. 물론 공식을 애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반형은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2차식은요, 다 누굴 이용하냐? 완전제곱식을 이용합니다.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y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2y 그리고 플러스 9 = 0이 있습니다. x, y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y-1 전체의 제곱은 4 p x-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4px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일단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는 누가 가지고 있냐? 꼭지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지점 파악하겠습니다. 꼭지점은 얼마가 되냐면요, 꼭지점은요 2,1이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 초점 파악하겠습니다. 초점은요 거리 개념으로 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2,1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거리 개념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거리로요. x에다 1을 더하면 초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이 초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준선의 방정식은 거리 개념으로 이 1을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 1이라는 얘가 준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y제곱 더하기 4y 그리고 플러스 2x-2 = 0이라는 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초점하고 준선의 방정식 얘네들을 뽑아달랍니다. 일단 일반형에서는 안 보입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y제곱 더하기 4y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4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면 4 이렇게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어낼게요.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4p예요. 얘가 4p. 4p이기 때문에요, 얘를요 4 마이너스 2분의 1 x-3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들어갈게요. 일단은요 이 꼭지점부터 파악하면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때 꼭지점이 나옵니다. 3,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3,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점은요 어떻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준선은요 한 번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초점을 구해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준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한 번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x는 2분의
7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 B, C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어디요? 이거? 2분의 5. 예, 2분의 5. 예.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요. 초점 얘를 A 그리고 B라고 봤고요. 얘를 C라고 봤네요. 이 세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문제예요. 세 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세 점은요, 어디 나면요, 0,0이라는 점하고요. 그 다음 0,4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라는 세 개의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축이 X축의 평행한 형태랍니다. 축이요, X축의 평행한 형태를 구해달랍니다. 식을 보시면요, 얘는 평행 이동이 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는 n 제곱 4p x-m 이게 일반형 표준형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얘를 전개했을 때 y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 됩니다. 얘가 일반형 방정식이고요. 얘를 전개한 거예요. 지나는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 원 배우셨을 때요, 이 원은 다 이 표준형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요. 딱 한 문제만 빼고요. 지나는 세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일반형 방정식을 이용하거든요. 왜 얘를 이용하냐면요, 어차피 모르는 거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거 n, p, m 이 세 개 몰라요. 그리고 여기 a, b, c 세 개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해도 이 방정식은 푸실 수는 있어요. 근데요, 이 대입을 했을 때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나는 세 점을 알고 있을 때는요, 일반형 방정식을 이용해 주시는 게 계산상 더 유리해요, 얘를요.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에다 얘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0, 0, 0. 그래서 0,0을 지나는 거니까요, C값이 0이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0,4를 지나는 거니까 X에 0 대입하고 Y에 4 대입하시면요, 여기가 16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4B가 되는 거고요. 4B가 돼서 얘가 0 나옵니다. 따라서 B의 값 잡아낼 수 있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요거 잡아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Y에다 2 대입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할 거니까 B의 값 잡았죠? 마이너스 8 되는 거고요. 이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A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식을 완성한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Y제곱,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 B도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요, Y제곱 마이너스 4Y. 넘겨서 여기 4x라고 볼 거고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4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y-2의 전체 제곱은 4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일단 평행 이동부터 잡으셔야 되고요. 평행 이동은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4p죠? 이 1을요, 거리 개념으로 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더해주고 빼주면요. 그러면요, 이 x값을 한 번은 더하면요, 초점을 구할 수 있고요. 초점은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0,2가 나오겠네요.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요, 준선의 방정식은 한 번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 1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초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이 초점의 좌표는요, 2,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준선의 방정식이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준선의 방정식이 x 이꼴 4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냐, a,3을 지난답니다. 앞에 있는 기본형 문제랑 좀 유사한데요. 일단은요, 평행이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는요, 이걸 가지고도 잡을 수 있어요. 이 x좌표를 더해요. 2로 나눕니다. 지금 이거 x좌표예요. x좌표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 y좌표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이 얼마가 되냐면요. 이 꼭지점이 얼마냐? 꼭지점은요. 3,1이 되는 거예요. 얘가요. 3,1을 왜 잡았냐면요. 이 꼭지점이요.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예요.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보고서요.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누굴 세우는 거냐? 요거예요.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4 p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을 세우는 거예요. 꼭지점을 보고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을 거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준선을 봐요. 하나만큼 더, 초점을 봐요, 초점을. 그럼 하나만큼 빠졌잖아요. 하나만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y-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랬냐면요. a, 3을 지나간답니다. y에 3 대입하겠습니다. 4 나와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얘가 얼마가 나오면 돼?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요 2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네요. 이 평행이동부터 잡는 거예요. 꼭지점이요 평행이동에 대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거 잡아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 꼭지점 y 좌표가 왜 1분이에요? 아, 이걸 가지고 한 겁니다. 초점의 y좌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 y제곱은 마이너스 8x가 있습니다. 얘를요, x축 방향으로요,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y-3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8, x-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요. 그럼 xy라는 문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x-3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8, y-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초점이요. 공식은 암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일단 평행 이동부터 잡고요. 거리 개념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점의 좌표는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꼭지점의 좌표는 3,-2가 됩니다. 얘가요. 꼭 2입니다. 예. 3,-2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볼게요. X축, Y축 잡을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요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거예요. 식을 보니까요. X제곱은 4PY의 형태네요. X제곱은 4PY. 그러니까 이 라인 어딘가에 초점은 있을 거예요. 이 라인 어딘가에. 그거를요. 요걸 보고서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4P, P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요. 얘가요. 두 칸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이 초점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요 3,0이 되네요. 그림이요? 이게 두 칸 내려오니까. 그림을 꼭 그려서 이게 이 2차 곡선이 기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 문제 푸실 때요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서 해석을 하시는 게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2차 곡선이기 때문에 그림 안 그리시면요 문제 조금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좋은데 이게 안 그려지기 때문에요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두 그래프의 초점이 일치한답니다. 초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꼭지점부터 잡아요. 2,-1이 꼭지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y예요. y. x가 돼야 돼. 이거 x좌표입니다. 이 x좌표예요. x좌표. y 곱해진 거고 xx가 곱해진 거. 그럼 여기 초점은 어떻게 되냐? 이게 꼭지점이고. 그러면 초점은요? 여기서 이 p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x에다가요.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2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초점이 돼요. 그 다음 얘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얘가 아직 파악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4px, 4py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2분의 1q, y-1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를요. 그러면요.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요. 꼭지점을 얼마? 마이너스 1,1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요. 얘는요. 지금 보니까요. xx, y가 돼. 이거 y좌표예요. 얘가 y좌표입니다. 2분의 1q가요. 그러니까 초점은요. 마이너스 1, 어떻게 되냐면요. 1 플러스 2분의 1q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럼 p의 값 잡을 수 있네요. p는 마이너스 3 들어가요. 그리고 q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요번에는요, 정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풀어볼게요. 1페이지는요,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활용 문제는요. 두 개가 등장하거든요. 여기 그냥 순수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하고요. 이 체단거리 문제 이게 그냥 대표적인 포물선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포물선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이기 때문에 얘를요 좌표축 위에 올려놓게 됐을 때 얘가 y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x축이고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그럼 정의를 이용하실 때요.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셨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의 좌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얘를 x, y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초점을 예를 들어서 p, 0이다 이렇게 놓으면요. 얘는 어떻게 놓게 되냐면 x 이퀄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놓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푸실 때는요. 정의를 이용한 활용 문제에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x가 의미하는 건요. 누구를 의미하게 되는 거냐? 이만큼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x입니다. 얘가요. 얘가 x이기 때문에요.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이거를 p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누가 되는 거냐? x 플러스 p가 되는 거고요. 얘가요. x 플러스 p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요. 끊어서 해석해 주셔야 돼. p하고요. 이 x 있죠. 얘를요. 끊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와 이거로 보이셔야 돼요. 그 합친 게 여기서부터 여기다. 얘가 x좌표 이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다. 그래서 x 플러스 p로 보이셔야 됩니다. 얘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요. 다음과 같은 x와 p로 잘라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문제가요. 이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에서요. 이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예제 8번 문제예요. 좌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거든요. 한번 볼게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y제곱은 4px, 초점의 좌표가 얼마나면요? 하나, 둘, 셋.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준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준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할 거는요, 서로 다른 세 꼭지점을 잡는답니다. 여기는 초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세 점을 잡아볼게요. 아유, 그 키도 작은데 너무 크게 그렸네. 예, 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예. A라는 점을 잡겠습니다.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C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얘가 된답니다. 얘가 무게중심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이거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 x1, y1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얘를요, 근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일단 갈게요. x2, y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요, x3, y3가 됩니다. x3, y3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계산해서 얘를 3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 좌표가 얼마? 3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얼마? 9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거의 보시면요, 다 정의예요. 이 그래프 문제들은요. 이 길이하고요,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이 정점을 지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리가 같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끊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끊어서. 이만큼이 x1이에요.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x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한 선이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를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얘가 x2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길이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요. 초점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쭉 연결을 했을 때 얘를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얘를 x3요. 그리고 얘를 3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냐면요, 이 주황색끼리 보라색, 노란색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AF, BF, CF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요, 이 주황색 x1 더하기 3, 보라색 x2 더하기 3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x3 더하기 3을 구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의 값을 구해주시는 거고요. 얘를 정리하니까 x1, x2, x3가 나오고요. 여기는 9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무게중심을 이용해가지고 푼 거니까요, 여기의 값이 18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끊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얘는요. 활용 문제는요, 이거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왜냐, 이거는 좌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나타내는 게 이 좌표예요. 이 좌표. 그래서 얘를 끊어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문제,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y제곱은 4x라는 식이 있습니다. 4x입니다.
이 포물선 위에 세 개의 점을 잡을 거고요. x1, y1, 그리고 x2, y2, 그리고 x3, y3를 잡습니다. 좌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A, B, C와 초점 사이의 거리합이 12다. 일단 그림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1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준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개의 점을 잡았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의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를요, x1, y1이다. 그리고 이쪽에다 점 잡겠습니다. 예를요, x2, y2다. 이쪽에다 점 잡겠습니다. x3, y3다. 그림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얘가 A, 초점이 여기죠. 얘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얘하고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를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개의 길이의 합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요, 이 세 개의 길이의 합이 12가 나왔답니다. 12요. 그럼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좌표가 문제에서 설정이 돼 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끊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요, x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록색 길이는요, x1 더하기 1입니다. 주황색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주황색 길이는 얘입니다. 얘가 x2입니다. x2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길이는요, x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요번엔 노란색 길이 구해볼까요? 노란색 길이를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럼 얘가 x3입니다. 얘가 x3고 얘가 1입니다. 그럼 노란색 길이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요, x3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이걸 다 더했을 때요. 그럼 여기서 x1 식을 정리하시면요, x2 더하기 x3는요 누가 되는 거냐? 9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될 값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좌표를 y좌표로 돌리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이 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x를 y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y1 제곱은 4x1입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고요. y2 제곱은 4yx2입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3 제곱은 4x3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제곱된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을 우변끼리 더하면요,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더하기 y3 제곱은 4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됩니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값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6이라는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대표적인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끊어서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x좌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y좌표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y좌표 물어보는 문제는요, 대입을 통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 두 문제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는 포물선입니다. 두 문제 아니구나. 더 있네. 예. 한 장 더 볼게요, 한 장. 한 장 더 보고 친다고. 포물선 끝내고. 셀프까지는 나간대. 아니, 더 나갔지. 이거 두 번에 끝내야 돼요. 요번에는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 길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포물선이 있는데요, y제곱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y제곱은 ax입니다. 그리고요, 점 F는 초점이고요,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요게 있고요, 그리고요, 준선이 있겠죠? 요만큼 떨어져서 준선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사각형을 만들었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쟀더니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190,
이 루트 3이 루트 2가 나왔답니다. 그랬을 때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그 다음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지금 이 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어요. 사각형 넓이가 192고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길이요. 문제에서 정보 하나가 더 주어져 있는데요. DF. 여기가 F니까 DF 이만큼의 길이요. 이만큼의 길이를요, 1이라고 가르쳐줬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2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K라고 놓을 거고요. 얘를 2K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도형 문제 나오면요, 정의 이용하시는 겁니다. 정의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얘 길이를 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K라고요. 끊어서 해석하는 건요, 좌표 문제에서 끊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길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2K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보조선 하나를 더 긋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수직으로요.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요, 여기에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K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여기가 3K, 여기가 K.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2 루트 2K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얘를요.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거죠. 넓이. 2분의 1. 밑변의 길이 2K. 높이 얼마 K. 그리고 이게 2 루트 2K. 얘가 192 루트 2가 나오면 됩니다. 얘가요. 여기는 2하고 여기는 2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2하고요. 여기는 루트 2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K고요. 여기가 K니까요. 3K 제곱은 192가 나옵니다. K 제곱은요. 64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K의 값은요. 88에 64, 8이라는 값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제가 구하고 싶은 건 3K 값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3K는요 24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길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길이 개념으로요. 하지만 다 정의는 이용하셔야 돼요. 정의를 이용한 활용 문제입니다. AB의 기울기를 구해달랍니다. AB의 기울기요. AB의 기울기 구할 건데요. 일단은요.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있냐. AF와 그리고 BF의 길이가 2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요. 2K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K라고 놓을 거고요. 정의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가 K니까요. 여기하고 여기 연결한 이 길이도 K가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이만큼의 길이는요. 2K가 되는 거고요. 2K다. 제가 보조선 또 긋겠습니다. 보조선을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K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 여기가 3K, 여기가 K니까 요만큼의 길이는요, 2루트 2K가 나오고요. 2루트 2K가 나옵니다.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 기울기입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시면요. K분의 2루트 2K. 이게 기울기가 됩니다. 지워지시면서요. 2루트 2가 되겠네요. 얘가 기울기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길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좌표로 접근할 때는 끊어서 해석하는 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길이는요. 거의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많이 해결이 돼요. 직사각형 그려주고요. 한 장 넘겨서요. 요번엔요. 두 번째 활용 문제입니다. 한 13페이지까지 일단 볼게요. 이 최단거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단거리요. 제가요. 이 활용 문제 두 번째. 최단거리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잡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포물선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포물선이에요. Y제곱은 4P 얼마나면요? 4PX라는 이 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P, 0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준선이 여기 있겠죠? X 이꼴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있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초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굴 구하고 싶냐면요, 얘하고 얘를 더한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최단 거리요. 그러면 이것도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정의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길이하고요, 이 길이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의를 이용하면요.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겠다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를 더하겠다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직선상에서 이렇게 놓일 때가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더해 주시는 게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최단거리 문제는요, 이 축의 평행한 형태를 거서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누굴 구하고 싶냐면요,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더한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의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이 수평이 될 때, X축하고 평행이 될 때 최단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해달라고 한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이 식이요, y제곱은 얼마냐면요, 6x입니다. 그러니까 4p x 초점의 좌표는요 2분의 3입니다. 여기가 2분의 3, 0입니다. 현재 제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굴 구하는 거냐면 AP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만큼의 길이요. 얘의 길이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고요. P의 길이.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얘가 P요. AP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요, 이만큼의 좌표, 여기서부터 여만큼의 길이를 알아요. 얘가 5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얘가 5라는 사실이요. 누구만 확보되면 되냐면요, 이 좌표만 확보되면 됩니다. 이 좌표요. 이 좌표가 확보가 되면요, 왜냐? 얘가 5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이만큼만 빼내면 되는 거죠. 이만큼만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알고 있냐면요, y 좌표를 알고 있어요. y가 2라는 높이의 x값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 y에다 2를 대입하시면요 4가 되고요 6x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요 얼마?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의 좌표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얘가요 3분의 2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한 길이, 얘하고 얘는 동일한 길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5에서 3분의 2를 빼서 3분의 13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최단거리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X축의 평행한 형태에서 최단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있습니다. X제곱은 8Y. 위의 점 P에 대해서 P, A, 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P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P라는 점이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건요, 얘랑 얘랑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준선이 없어요. 그럼 준선을 여기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점에서 나가는 것들 다 보셔야 돼요. 초점에서 나가는 것들이요. 지금 초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만 구하시면 돼요. 얘는 왜냐?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좌표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x좌표의 차이가 3 그리고 y좌표의 3 이거 되니까 p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5로 얘는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변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의 최단 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얘가요. 이런 식으로. 이 점을요.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P라는 점을요. P라는 점을요. P라는 점을 여기로 가져오면요. 얘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이 길이로요. 그래서 최단 거리를 구해주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좌표가 설정되면 끊어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6이에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는요. X축 위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좌표는요. 얘가 6이고 이거는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요. 누구로 볼 수 있냐? 5, 6, 2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3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